겨우 10억? 더 내놔요. 지은호가 고성희를 노려보며 던진 첫 마디는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카페 창가 자리에 앉은 고성희의 손가락이 컵 위에서 멈췄습니다. 은호는 고성희의 움찔함을 보고 더 몰아세웠습니다. 사모님, 지난번에 100억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10억만 주셨어요? 고성희의 눈빛은 흔들리며 이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이 시선을 피하지 않고 즐겼습니다. 오히려 한 발 더 들어갔습니다. 40억 더 주세요. 그 정도 챙겨주시면 제가 우진이 곁에서 완전히 사라질게요. 고성희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당당한 속내가 뻔히 보이는구나. 역시 돈이 최고지. 10억 받아보니까 더 큰 돈이 보이지. 은호는 피식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네. 솔직히 10억 가지고 집에 갔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아깝더라고요. 100억 받을 수 있는 걸 굳이 10억만 받아야 하나 싶어서요. 고성희는 그동안 얕봤던 은호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성희가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너 정말 100억이면 우진이랑 끝낼 수 있어? 못할 것 같은데. 100억이나 받았는데 해야죠. 우진이가 유학 갔다고 생각하고 살면 되죠. 주시고나 이야기하시죠. 고성희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좋아. 그럼 조건이 있어. 말씀하세요. 오늘 우진이 만나러 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여줘. 은호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병원이요? 그래, 병원으로 가서 내가 확실히 끝낸다는 걸 내 눈으로 봐야겠어. 은호는 잠시 망설이는 척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가시죠. 고성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미끼를 던졌습니다. 잠깐, 내 앞에서 우진이 번호 지우고 당장 차단해. 그럼 40억 줄게. 은호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계산된 것인지 고성희는 몰랐습니다. 청아병원 VIP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고성희가 먼저 문을 막아섰습니다. 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짧게 인사만 하고 나올게요. 우정이 있었으니까 그 정도는 해야죠. 고성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5분. 그 이상은 안 돼. 확실히 끊어내고 와. 네. 고성희가 복도 끝으로 물러섰습니다. 은호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우진이는 침대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은호를 보자마자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은호가 재빨리 문 잠금 장치를 확인했습니다. 잠기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은호는 우진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40억 요구했어. 고성희가 완전히 믿고 있어. 우진이 낮게 웃었습니다. 40억은 좀 과했는데? 과해야 진짜처럼 보이지. 그래야 큰 결심을 한 것처럼 보이잖아. 그리고 사람들은 큰 숫자에 속거든. 우진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난 괜찮아. 이제 안 아파.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시작하자. 은호가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역 선배 명의로 새 핸드폰 준비할게. 고성희가 우리 연락 감시할 거야. 알아. 나는 엄마 앞에서 후계자 준비한다고 연기할게. 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 있다가 내 앞에서 번호 지우고 차단할 거야. 알고 있어. 문 밖에서 고성희의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은호가 재빨리 우진에게서 떨어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고성희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을 살피는 눈빛이었습니다. 우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믿음이 갔습니다. 인사 끝났어요. 이제 은호 안 만나요. 고성희가 만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호가 옆에서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다신 연락 안 할게요. 약속드릴게요. 고성희가 은호의 휴대폰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워. 은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우진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차단까지 했습니다.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습니다. 우진도 똑같이 했습니다. 은호의 번호를 지우고 차단했습니다.
고성이는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안심했습니다. 좋아. 이제야 정신 차렸네. 은호는 고개를 숙이고 한쪽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재밌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병원을 나온 은호는 곧장 AP그룹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지혁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은호가 들어가자 지혁이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고성이한테 40억 더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진이랑 완전히 끝낸 척했고요. 지혁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40억? 네. 크게 던져야 믿어요. 작은 거짓말은 오히려 의심받거든요. 지혁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진이는 같이 연기하고 있어요. 후계자 준비한다고 고성이 앞에서 말했대요. 그럼 이제 진짜 위험한 단계네. 은호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선배, 저 부탁이 있어요. 말해봐. 핸드폰 하나만 개통해주세요. 선배 명의로요. 지혁이 잠시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고성이가 감시 때문에. 네. 제 폰은 이미 보여줬어요. 우진이 번호 차단한 것도 봤고요. 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오늘 안으로 준비해줄게. 감사합니다. 은호가 한숨을 쉬려는데 지혁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우진이 퇴원하면 어디로 데려갈 거야? 은호가 멈췄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집은 안 되죠? 당연히 안 돼. 고성이가 너 미행 붙이면 끝이야. 은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혁이 책상에 손가락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회사. 네. 여기. AP그룹 안에 숨겨. 은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혁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너는 매일 출근하잖아. 자연스럽게 드나들 수 있어. 그리고 회사는 넓어. 사무실도 많고 회의실도 많아. 하지만 고성이가 미행을 붙여도 여기 안까지는 못 들어와. 출입구역이 다르거든. 은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진이는 밖으로 안 나가도 되는 거네요. 그렇지. 내가 안 쓰는 사무실 하나 정리해줄게. 생활 가능하게. 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배. 울지 마. 이제 시작이야. 지혁이 버튼을 눌러 비서를 불렀습니다. 빈 사무실 하나 정리해주세요. 오늘 안으로요.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지혁이 은호를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핸드폰 저장 이름 조심해. 우진이로 하지 말고 업무용처럼 보이게 해. 자재, 납품,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너 진짜 끝까지 갈 거지? 은호가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고성이가 안심하게 만들고 그만큼 처절하게 무너뜨릴 거예요. 지혁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부터 내가 너 책임지고 도와줄게. 한편 우진의 병실에서는 고성이가 우진을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너 진짜 끝낸 거 맞지? 우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말대로 퇴원하면 후계자 준비할게요. 말로만. 우진이 휴대폰을 꺼내 차단 목록을 보여줬습니다. 지은호 번호가 거기 있었습니다. 고성희의 표정이 풀렸습니다. 좋아. 너 흔들리면 안 돼. 알겠지? 안 흔들려요. 은호가 100억 받으면 나도 마음 편해져요. 이제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할게요. 고성희가 우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쓰다듬는 것이 아니라 고정하는 손길이었습니다. 내일 퇴원 준비해. 바로 일정 시작할 거야. 네. 우진의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가면이었습니다. 고성이가 나간 뒤 우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며칠 후 퇴원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고성이는 일찍부터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병원에 가서 우진을 데려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영라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빠른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나 좀 봐요.
고성이가 시계를 봤습니다. 나 바빠. 우진이 퇴원하는 날이야. 영나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오늘 엄마가 나랑 같이 가줘야 할 곳이 있어요. 어디? 이상훈 부사장이요. 고성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영나는 일부러 고성희가 좋아할 만한 말을 골라 던졌습니다. 우진 오빠 퇴원은 기사 보내면 되잖아요. 부사장님이 엄마 꼭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고성희가 잠시 계산했습니다. 영나의 말이 거짓인지 진짜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영나가 지금 뭔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좋아. 기사 보낼게. 영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은 의도를 고성희는 몰랐습니다. 우진은 병실에서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저장명은 학원이었습니다. 기사 왔어? 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방금 문자 왔어. 좋아. 계획대로 해. 초코우유 잊지 마. 은호가 웃었습니다. 웃기지? 웃기니까 통하는 거야. 전화를 끊고 우진은 마지막으로 병실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면 완전히 다른 삶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우진은 가방을 들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기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퇴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에 타고 문이 닫혔습니다. 기사가 룸미러로 우진을 봤습니다. 이사장님께서 곧 연락 주실 겁니다. 네. 차가 출발했습니다. 우진은 창밖을 보다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초코우유 먹고 싶네요. 아프기 전에는 자주 마셨는데. 기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편의점 지나갈 때 사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직접 고를게요. 잠깐만 세워주시면 안 될까요? 기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편의점 앞에 차가 섰습니다. 잠시만 계세요. 제가 사다 드리겠습니다.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 순간 우진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미리 연습한 듯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도어락을 확인했습니다.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 걸었습니다. 달리지 않았습니다. 달리면 눈에 띄니까요. 바로 앞에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지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뒷좌석에는 은호가 있었습니다. 우진이 뒷문을 열고 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은호가 안전벨트를 잡아줬습니다. 휴. 지혁이 사이드미러로 뒤를 확인했습니다. 기사가 편의점에서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손에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차 문을 열고 뒷좌석을 봤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혁이 핸들을 꺾었습니다. 속도는 평범했습니다. 너무 평범해서 더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우진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은호가 물을 건넸습니다. 수고했어. 고마워. 차는 도로를 따라 AP그룹으로 향했습니다. 완벽한 탈출이었습니다. 재밌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AP그룹 지하 주차장에 차가 들어섰습니다. 지혁은 가장 안쪽 CCTV 사각지대에 차를 세웠습니다. 우진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 은호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사람은 없었습니다. 빨리 가자. 셋은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지혁이 카드키를 찍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셋 다 말이 없었습니다. 긴장감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도착한 층은 불이 반쯤만 켜져 있었습니다. 한산했습니다. 지혁이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우진과 은호가 뒤따랐습니다. 한 사무실 앞에서 지혁이 멈췄습니다. 여기야. 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이 보였습니다. 책상, 소파, 그리고 커튼 뒤로 침대가 보였습니다. 작은 냉장고도 있었습니다. 우진이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지혁이 열쇠를 우진에게 건넸습니다.
여기서는 밖으로 나가지 마. 필요한 거 있으면 은호한테 연락해. 알겠습니다. 은호가 문 잠금 장치를 확인했습니다. 안에서만 잠글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나 자주 올게. 밥도 챙겨줄게.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혁이 시계를 봤습니다. 난 이만. 너희 조심해. 지혁이 나가고 우진과 은호만 남았습니다. 우진이 침대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고성에 지금쯤 난리 났겠다. 당연하지. 근데 우리가 한 거라는 증거는 없어. 그게 중요해. 은호가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밖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고성이가 움직일 거야. 나를 감시하고 미행 붙이고. 견딜 수 있어? 은호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견뎌야지.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진이 일어나 은호 옆에 섰습니다. 고마워. 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줘서. 우리 같이 버티는 거야. 끝까지.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각 영나와 함께 있던 고성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기사였습니다. 고성희가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사라졌다고? 기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편의점 다녀온 사이에 우진 씨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CCTV 확인했는데 다른 차에 탄 것 같습니다. 고성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영나는 옆에서 모른 척 앞을 봤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 불러. 이미 연락했습니다만 시간이 걸린다고. 고성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은호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우진 어디 있어?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은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진이 오늘 퇴원하는 거 아니었어요? 내가 빼돌렸지. 이번에도 내가 한 거야. 사모님, 저 지금 회사에 있어요. 일하고 있고요. 그 침착함이 고성희를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너 두고 보자. 내가 다 알아낼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호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시작됐네. 다음 날 아침, 은호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로비에서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출입증을 찍을 때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리벽에 비친 모습으로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 뒤에 서 있는 남자가 은호를 보고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붙인 미행이었습니다. 은호는 아무렇지 않게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고 계단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미행도 따라왔습니다. 은호는 일부러 천천히 걸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지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꼴이 붙었어요. 곧바로 답이 왔습니다. 3층 비상회의실. 5분 후. 은호는 계단을 올라가다가 3층에서 내렸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일부러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습니다. 미행이 복도 끝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회의실 안쪽 문으로 빠졌습니다. 내부 통로였습니다. AP그룹 직원들만 아는 동선이었습니다. 통로 끝에서 지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지혁이 다른 출입증을 건넸습니다. 이걸로 위층으로 가. 미행은 헷갈릴 거야. 고마워요. 은호는 출입증을 받아 반대편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자 은호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정도면 고성희도 혼란스럽겠지. 지혁이 짧게 말했습니다. 혼란스러우면 실수해. 그 실수를 기다려. 은호는 우진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한산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노크하고 들어갔습니다. 우진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고성희가 미행 붙였어. 근데 지혁 선배가 따돌리게 도와줬어. 고성에 지금 미쳐 있겠다. 그게 우리 목적이잖아. 우진이 웃었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고 있네. 은호가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밥 먹어.
내가 만들어 왔어. 고마워.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바깥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폭풍 전의 정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영나의 차가 AP그룹 주차장에 나타났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경계선 앞에서 멈췄습니다. 영나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누군가 보라고 남기는 신호였습니다. 우진은 창가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영나 왔어. 은호가 다가왔습니다. 뭐 하고 있어? 그냥 서 있어. 일부러 보이는 곳에. 잠시 후 우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나였습니다. 왔어요. 우진이 대답했습니다. 봤어. 오빠, 엄마가 완전히 돌았어요. 집에서 난리치고 있어요. 견딜만해. 괜찮아요. 어차피 예상한 거니까. 조심해. 고성이가 내가 우리 편인 거 눈치채면 위험해. 알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나는 차로 돌아갔습니다. 짧게 머물다 떠났습니다. 우진이 창문에서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영나도 우리 편이야. 확실히. 그래. 이제 셋이야. 은호가 우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고성이가 흔들릴 차례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고성이가 붙인 흥신소 사람들은 계속 헛발질했습니다. 은호는 매일 출근했지만 동선이 매번 달랐습니다. 로비에서 사라지고 엘리베이터에서 사라지고 복도에서 사라졌습니다. 고성이는 보고를 받을 때마다 화를 냈습니다. 왜 못 찾아? 내가 돈을 얼마나 쓰는데. 죄송합니다. 내부 출입이 제한돼 있어서. 고성이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은호가 혼자 이런 짓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누군가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떠오른 이름은 영나였습니다. 고성이는 영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요즘 어디 다녀? 영나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작업실이요. 거짓말하지 마. 너 한우진 숨긴 거 알아.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우진이 퇴원 날 나 막았잖아. 일부러 다른 데로 데려갔잖아. 영나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그건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입 다물어. 거짓말 더하면 너도 끝이야. 고성이가 소리쳤습니다. 영나는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대신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못 참겠어요. 뭐? 엄마가 우진 오빠한테 한 것도 알아요. 쌍둥이 언니 버린 것도 알아요. 고성희의 숨이 멎었습니다. 너, 내가 뭘 알아? 다 알아요. 그리고 나 이제 엄마 편 아니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고성희는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휴대폰이 벽에 부딪혀 떨어졌습니다. 고성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은호와 우진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박진석 회장님께 가야 해.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어. 나 다 말할 수 있어. 영나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언니, 오늘 밤이에요. 알았어. 나도 갈게. 세 사람은 저녁 늦은 시간에 박진석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지혁이 동행했습니다. 회장실 앞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불만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박진석은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진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우진이. 내가 여기 왜? 우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말? 저 유학 안 갔습니다. 한국에 있었습니다. 박진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영나가 이어받았습니다. 아빠, 엄마가 숨겼어요. 우진 오빠가 한국에서 간 이식 수술 받은 거요. 간 이식? 박진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쌍둥이 여동생한테서 간을 받았습니다. 쌍둥이. 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그 여동생입니다. 박진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은우 언니를 어렸을 때 버렸어요. 그리고 우진 오빠가 아플 때 다시 찾아서 강제로 간을 받아냈어요. 성희가 그런 짓을? 박진석의 손이 책상을 쳤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고성희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당신들 다 모여서 뭐 하는 거야? 박진석이 고성희를 봤습니다. 성희야, 이게 사실이야? 고성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호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다 꾸민 거지. 은호는 웃지 않았습니다. 꾸민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한 거예요. 은호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사모님이 저한테 주신 돈이에요. 바닥에 던졌습니다. 봉투가 터지며 돈이 흩어졌습니다. 100억. 우진이 곁에서 떨어지라고 주신 돈이요. 사람 팔아먹은 돈. 고성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진석이 바닥에 돈을 내려다봤습니다. 성희야, 너 정말. 고성희가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박진석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여보, 더 이상 내 얼굴 보기 싫어. 당장 집 나가. 고성희가 비틀거렸습니다. 영나가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우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호는 바닥에 흩어진 돈을 한 번 더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끝났어요. 고성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박진석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하다. 너희한테 이런 일이. 우진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영나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제대로 시작하자.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이대로 끝날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며칠 후 고성희는 작은 원룸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옷들이 좁은 공간에 쌓여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고성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지은호, 이렇게는 안 끝나. 고성희의 눈빛에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한편 은호는 우진과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난 거 맞지? 우진이 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우리가 이겼어. 그런데 왜 불안하지? 나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고성희가 어떤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셋이 함께라는 것. 그리고 진실이 그들 편이라는 것. 은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뭐가 오든 우리가 이길 거야.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고성희는 어떤 복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박진석은 정말 이혼을 밀어붙일까요? 그리고 은호와 우진, 영나는 다음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지난화를 기반으로 다음화 예상 줄거리를 예상해봤는데요. 오늘처럼 재밌는 화려한 날들 예고편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